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에게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은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진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사람의 매력을 처음부터 몰랐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실 저는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조금은 쑥맥 같고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남자들처럼 제 환심을 사려고 뻔한 칭찬이나 늘어놓고 갖은 선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만나러 오면서 웬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날도 아닌데 웬 꽃인가 싶어 감격했는데 남자친구가 건넨 꽃이 시장에서 1, 2천 원에 팔 것 같은 싸구려 소국이었어요. 심지어 포장도 안 해준 건지 길에 차 있는 신문지에 대충 쌓여 있더라고요. 보통 제 나이 때 연인들은 장미 한 송이를 사도 꽃집에서 예쁘게 포장된 꽃 선물들을 하는 게 보통이다 보니 저는 그런 꽃 선물이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꽃값이 아까워서 이런 꽃을 사온 건가? 아니면 나한테 그 정도 성의가 없는 건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 주겠다고 사온 선물이니 고맙다며 내색하지 않고 받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자친구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던 저는 그 꽃 선물이 썩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이런 꽃을 사왔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남자친구가 센스가 좀 없었던 거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지 원래도 좀 순진할 만큼 맹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잠시 걷기로 하는데 저 앞에 꽃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그 꽃 선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고 총각,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총각 덕분에 오늘 나 다 팔고 일찍 장사 접어. 아우, 이렇게 다 팔아본 지가 몇 년 만인지. 덕분에 오늘은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총각 덕분이야. 예?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파시는 꽃이 워낙 예뻐서 그런 거죠. 다 파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아이고, 여짝이 여자친구구먼. 여자친구 주려고 사간다더니 진짜였어. 그럼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꽃 이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점수 좀 땄네요. 그럼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보세요. 다음에 또 봬요, 할머니.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제게 건넨 그 싸구려 꽃다발이 길거리 좌판에서 할머니가 팔고 계셨던 꽃이었던 겁니다. 추운 날 팔리지도 않는 싸구려 꽃을 팔고 계시는 할머님이 안쓰러워 보였던 남자친구가 할머니가 일찍 퇴근하실 수 있도록 남은 꽃을 다 사온 거였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몇 년 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 본다며 많이 팔아서 손주들 간식도 사다 주실 수 있겠다며 무척 좋아하시고 남자친구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의중을 알게 된 저는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 한번 내지 않은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됐죠. 뭐야? 그래서 그런 거였어? 아니, 난 또 괜히 꽃집에 꽃 비싸서 그런 줄 알고 오해했네. 그런 거면 진작 말을 하지. 왜 좋은 일하고도 말을 안 해? 좋은 일이 뭐야? 나 별로 좋은 일 한 거 없는데? 그냥 길 가다가 꽃이 예뻐서 산 거지. 내 돈 주고 꽃 선물한 게 좋은 일이야? 자기 덕분에 할머니가 오늘 다 팔고 일찍 들어가신다는데 그럼 당연히 좋은 일 한 거지. 이왕 좋은 일 하면 나한테 말해서 생색도 내고 해도 되잖아. 생색은 무슨.
그럴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는 자기한테 꽃 선물해서 좋고 뭐 할머니는 다 파셔서 좋으신 거지 뭐. 그때는 저희가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초창기라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이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통은 좋은 일 한번 하면 말을 못해서 안달일 텐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별일 아니라며 자랑 한번 하질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자친구가 매달 기부를 한다는 것도 저는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남자친구는 마음 씀씀이가 따뜻한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 진중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저도 보고 배우는 게 많았고 제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됐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어릴 때처럼 연애만 하다 말 나이가 아니라 그런 건지 다른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존경할 만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제 눈에는 너무나 멋지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남자친구의 성품은 누가 흠잡을 곳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히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어요.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서 부모님들께 소개를 하는 건 생각지 못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식사 자리까지 함께하며 남자친구를 일찍이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원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었지 어떤 사람일지 늘 궁금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괜히 우리 때문에 불편하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 미안해요. 미리 선약도 없이 식사 자리를 만들게 돼서. 아닙니다. 전 정말 괜찮으니까 개의치 마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가볍게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어른들께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요. 제가 미리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요즘 젊은이들 자유분방하게 연애하는 거 우리도 다 아는데 그런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저 정말 지원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둘이서 결혼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눈 적은 없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가 허락해줘야겠지만요. 어머, 둘이 벌써 그 정도로 깊은 사이였어요? 아니 나는 우리 지원이가 연애 얘긴 통하질 않아서 전혀 몰랐네. 지원이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제가 더 잘해야죠. 제가 정말 잘할 테니까 저희 만남 마음 편히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지원이에게 허락받으면 그땐 정식으로 예비 사위로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1년쯤 만날 무렵 우연히 만나게 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며 진지한 교제를 허락받았고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큰 감명을 받으신 듯 하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어른들 생각 이해할 줄 알고 정중하게 의사표현도 잘 한다며 괜찮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 만나는 걸 불편해하던 이전 남자친구와 달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고 정중하게 소신을 밝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대견해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은 제 생각까지도 바뀌게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이야기는 이르다 생각해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언젠가부터 결혼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분명 서로 좋아하곤 있었지만 한 번 하면 뒤집을 수 없는 결혼이다 보니 결혼을 결심하는 건 막상 큰 문제라 생각해 미루고 싶었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도 많았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서도 걱정 없이 한평생 잘 살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같이 만난 후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눈다는 걸 아시고 어머님이 저를 궁금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남자친구는 부담스러우면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었지만 먼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선보인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잘 보여 높은 점수를 땄던 만큼 이번엔 제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뵐 차례라 생각했죠. 그렇게 만나 뵙게 된 어머니는 다행히도 무척이나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긴 했지만 괜히 지원 씨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했던 건데 이렇게 바로 나와줄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만나 뵙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으니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머님 뵙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현석 씨가 워낙 어머님 칭찬을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어머나, 현석이 저 녀석이 지원 씨에게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현석 씨 칭찬하는 모습들은 전부 어머님 닮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현석 씨 만나면서 현석 씨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모습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머님 덕분이라니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직접 만나 뵈니까 성품만큼이나 미모도 대단하시네요. 너무 고우세요, 어머님. 아유, 뭐 나야 뭐 다 늙어서 예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쁜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네. 근데 지원 씨야말로 너무 예쁘고 곱네요. 우리 아들한테 아까울 정도야. 그쵸, 엄마? 제가 여자친구 하나는 참 잘 골랐죠? 그러게 말이야. 너무너무 잘 골랐다. 아니,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대체 어디서 만난 거야? 엄마는 네가 연애를 통 안 하길래 결혼은 글렀다 싶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데려올 줄은 몰랐네. 그러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야 연애를 하지. 그동안 제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거죠. 제가 엄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웬만한 여자들은 눈에 차질 않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지원이는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더 예뻐요. 오빠도 참 어머님 앞에서 부끄럽게 왜 그래? 뭐가? 뭐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한 건데. 그래요. 뭐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고 보니 우리 현석이가 누구 칭찬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네. 아무래도 우리 지원 씨가 우리 현석이 마음을 단단히 뺏은 모양인데. 이렇게 된 이상 지원 씨가 우리 현석이 꼭 책임져 줘야겠어요. 나도 이런 귀한 며느리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 독수 공방하는 꼴은 못 보겠어서. 어머니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저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는 무슨. 남의 집 귀한 따님이신데 그럴 수야 없죠. 그리고 이제 막 만난 사이에 서로 예의 차려야지. 지원 씨도 아직 나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신걸요. 어머님이 제 앞에서 존대하시면 저 더 불편해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요, 엄마. 지원이는 원래 살갑게 하는 거 더 좋아해요. 엄마가 너무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하지. 어머, 그런가? 난 그냥 지원 씨 존중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럼 내가 말 편하게 할게요. 앞으로 지원이도 나 편하게 대해주렴. 앞으로 식구들 사이인데 빨리 친해지면 좋지 않겠니? 백합처럼 곱고 화사하신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저를 귀한 집 따님이라 여겨주시고 한참 어린 제게 존댓말을 사용하실 정도로 예의를 차리시는 모습에 저는 남자친구의 예의 범절이 가정교육 덕분이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부모에게 잘 배운 덕분에 사람이 이렇게 바르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내세울 것 없는 저를 그저 예쁘다고 해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머님을 뵙게 된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바쁘셔서 먼저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어머님이 이러시면 아버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이실까 되려 기대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서로 부모님을 만나게 된 저희는 그날 후로 결혼에 가속을 붙이게 됐고 양가 부모님의 주도로 속전속결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오히려 안정감이 들어서 그런지 결혼이 늦어져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어른들께서는 이왕 할 결혼 미뤄봐야 뭐하나 싶으셨는지 하루빨리 만남을 갖길 바라시더라고요. 엄마가 지원이 너 만나보고 너무 마음에 드시나 봐. 놓치지 말라고 나한테 매일같이 당부를 하시는데 아주 귀가 아플 지경이야. 정말? 어머님이 빈말이 아니셨나 보다. 그럼 내가 점수 제대로 딴 거야? 우리 엄마 빈말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엄마 닮은 것 같다며. 자기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래도 너무 칭찬만 해주시길래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이신가 했더니 정말 좋아해 주신다니 다행이다. 나도 어머님 뵙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 참 다행이라 생각했거든. 우리끼리 결혼 약속했다고 해도 어른들 허락은 받아야 하니까. 에이, 내가 그 정도는 자신 있다고 했잖아. 애초에 우리 부모님이 내 뜻에 반하실 분도 아니고 내가 고른 여자 싫어하실 분들도 아니셔. 분명 우리 아버지도 지원이 너 마음에 들어 하실걸? 그러게. 아버님도 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치? 뭐 우리 아버지야 맨날 사업 때문에 바쁘신 분이시니까. 뭐 어찌나 공사다망하신지 가족 모임에도 번번이 불참이시고 엄마랑 하는 약속도 종종 어기셔. 그래서 엄만 불만이 많으시지만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상견례는 꼭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상견례 날짜 빨리 정해야 할 것 같아. 왜? 부모님이 상견례 빨리 하자고 그러셔? 아무래도 엄마가 지원이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결혼 늦춰서 뭐 하냐면서 빨리 어른들끼리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네. 너무 급해서 좀 부담스러우려나? 아니야, 뭐 사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우리 집도 마찬가지셔.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가 마음에 드셨는지 겨우 한 번 보고 벌써 이서방이라고 사위처럼 생각하신다니까. 근데 그런 참에 내가 어머님까지 뵙고 왔다고 하니까 빨리 날 잡고 싶으신 거지. 우리는 여유 있는데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 그렇게 부모님들의 성화에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는데 뵙기로 했던 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약속을 미루게 됐어요. 이걸 어떡하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날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어? 회사에 문제가 좀 있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신가 봐. 너무 바빠서 보름은 시간이 안 날 것 같다고 날짜를 좀 미뤘으면 하시네.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괜찮을까? 아버님이 안 되시면 미뤄야지. 어쩔 수 없지. 바쁘셔서 그러신 거니까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너무 죄송해서.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아버님 괜찮으신 날짜로 다시 정해서 알려줘. 뭐 우리 부모님이야 주말이면 다 괜찮으시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사업 문제로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원래도 시아버지 일정에 맞춰서 약속을 잡았던 거였는데 아버님이 바쁘셔서 그러신다니 어쩔 수 없었죠.
남자친구 말로는 아버님이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가족 모임 한번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 같이 여행을 간 것도 몇 년 전이라 하더군요. 이제 곧 은퇴하실 나이가 됐었는데도 일에 그렇게나 열정적이신 건지 제가 듣기에도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무척 바쁘신 분 같으셨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뿐인 자식 상견례 날짜도 취소해야 할까 싶었죠. 그렇게 새로 날을 잡고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급한 일이 생기셨다며 또 약속을 미루게 됐습니다. 미안한데 지원아, 혹시 우리 만나기로 한 거 토요일 말고 일요일로 바꿔도 괜찮을까? 아니, 그 아버지께서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셨는데 깜빡하셨대. 그 아버지 사업 문제로 얽힌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시다네. 그냥 친구 딸이면 취소하시거나 하실 텐데 회사 입지가 달려있는 자리라 불참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봐. 이걸 어떡하지? 그런 중요한 자리면 참석하셔야지. 아버님이 정말 바쁘시구나. 그래도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 뭐 어쩌겠어. 바쁘신 분이시니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럼 일요일로 바꾸는 걸로 할게. 사실 처음에는 약속을 변경하게 된 것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급하게 잡은 상견례니 좀 미뤄도 괜찮다 싶었는데 2번이나 그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니 저도 입장이 좀 곤란해지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 칭찬을 얼마나 했는데 그쪽에서 2번이나 약속을 파기하신다니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성격이 FM이신 분들이셔서 이러다 괜히 남자친구까지 안 좋게 보실까 제가 다 걱정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아버지를 흔쾌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으셔서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네. 내가 들어봐도 좀 곤란하신 상황이라 오빠가 너무 죄송하다고 사정을 하는데 짠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하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알겠으니 염려치 말고 날짜 바꾸시라고 전해드려라. 정말요? 괜찮으세요, 두 분?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고요? 기분 상하긴 무슨. 우리도 서두른 감이 있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돈들 사이에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니? 당일날 약속 깨는 것도 아니고 미리 양해 구해 주시는데 우리도 이해해야지. 그래, 앞으로 가족들 사이인데 서로 이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원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기 마련이야. 게다가 사돈께선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란 녹 받고 사는 우리도 급한 일 터지면 만사제치고 달려가야 하는데 직원들 목숨줄 쥐고 계신 분이 어찌 운신이 자유로울 수 있겠니? 원래 큰일 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이겠지. 그렇다고 이런 일로 쉽게 감정 상하고 그러면 되겠니? 우린 다 이해하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히 계시라고 전해드려라. 얼굴도 보기 전에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니? 저희 부모님이 평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웬만해서는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참 의외였습니다. 사돈 되실 사이이니 이해해 주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적어도 기분 나쁜 내색은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되려 걱정하지 마시라고까지 전하라는 걸 보며 중간에서 저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하마터면 첫 만남을 하기도 전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실까 걱정했으니까요. 그렇게 2번이나 날짜를 바꿔가며 겨우 상견례를 할 수 있었던 저희는 부모님이 자주 가시던 단골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상견례 당일이 되고 저는 새벽부터 분주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일찍 도착했어요. 그 식당이 저도 부모님 따라서 종종 식사를 하러 다녔던 곳이라 가는 길이 익숙해서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죠.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모님이시다 보니 서둘러 가니 약속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자리에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약속 시간이 다가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평소 저와 데이트를 할 적에는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남자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조금 넘어서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빠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계시고? 아이고, 좀 늦어도 괜찮은데 자네 뛰어온 건가? 네. 저 아버님은 지금 주차하신다고 밑에 계시고 어머니는 올라오고 계세요. 약속 시간이 늦어버려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뛰어 올라온 겁니다. 아유, 안 그래도 되는데 자네가 마음 많이 급했구만. 초행길이라 좀 늦을 수도 있지. 우린 괜찮아. 그래도 이미 약속도 2번이나 미뤘는데 지각까지 해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남자친구는 늦어서 죄송하다며 부모님께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초행길이라 그러셨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님께서 밑에서 주차 문제로 발렛 요원과 시비를 벌이셔서 늦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발렛 요원에게 발렛비를 주기 싫으셔서 직접 주차를 하시겠다고 막무가내를 부리셨는데 그 식당은 손님이 많고 주차 공간이 좁은 곳이라 직접 주차를 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결국 아버님이 직접 주차를 하신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기다리다 못한 남편과 어머님이 먼저 식당으로 올라오셨던 거죠. 덕분에 아버님과는 그 뒤로도 한참이 지나서야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늦었습니다. 주차를 직접 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네요. 아니, 무슨 놈의 식당이 주차장이 이렇게 좁고 따닥따닥한지. 여기 사장이 참 짠돌이인 모양이에요. 주차장 좀 넓게 만들 것이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셨어요. 저희 매번 주차를 그냥 맡겨서 잘 몰랐네요. 그래도 여기 주차해 주시는 분들이 운전 실력이 좋으셔서 믿고 맡기셔도 됐을 텐데요.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워낙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서요. 비싼 내 차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싫고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발렛비 주는 게 싫어서요. 아마 일부러 남의 돈 뜯어가려고 주차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거 허가내준 공무원들도 나쁜 놈들이지. 하여간에 사람들이 다 도둑놈 심보예요. 그쵸? 당신 사돈들 앞에서 그만 좀 해요. 사돈께서 고르시는 식당인데 당신이 그런 말하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고 제가 식당이 별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제 말 뜻 아시죠? 예? 예, 뭐 그럼요.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르는 건데 저희가 좋은 식당을 많이 알지 못해서 저희들 딴엔 괜찮은 곳을 고르다 보니 미처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나 봅니다. 양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뭐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닐 텐데요. 그래도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늦은 건 이해해 주십시오. 예비 시아버지는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른 분이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어머님이나 남자친구와 많이 닮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사람들이 한 식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버님은 남자친구와는 사뭇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초면에도 제게 존댓말을 써주실 정도로 예의 차리시던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불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거침없는 분 같으셨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호탕하시고 돌려 말하는 걸 못하셔서 조금 많이 솔직하신 분이신가 하며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길어지니 난감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쵸?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엔 약속 시간 잘 못 지키고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거 본의 아니게 첫 만남 자리에서 민폐를 끼쳤네요. 약속 날짜를 2번이나 바꾸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 일로 저희 집사람이랑 아들 녀석이 잔소리를 하도 해서요. 뭐 괜찮으시다고 듣긴 했지만 혹시 기분 상하셨으면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사정 다 들었는걸요. 워낙 급하게 잡은 자리라 오히려 저희야말로 부담드리는 건 아닌가 싶었죠. 저희는 이해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 다행이네요. 이거 제가 사업하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서 말이에요. 제가 사업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원래는 그냥 직장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땐 월급쟁이로 근근히 어렵게 살았는데 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다 보니 결국 사업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현석이 기어다닐 적부터 시작한 일이니 벌써 30년도 더 된 거죠.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밑으로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수십 명이 되다 보니 제가 늘 바쁠 수밖에요. 그러실만 합니다. 뭐 저희야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셨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셨다는 것도 대단하시고요. 알아주시니 참 다행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 편히 놀고 먹는 줄만 알거든요. 남들은 은퇴할 나이라 그런지 이 나이쯤 먹은 사장들은 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직원들 월급이나 주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매번 발로 뛰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요. 그렇게 책임감 있으시니 오랫동안 무리 없이 회사 운영하셨겠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두 분은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현석이 저놈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새 까먹었네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못해서요. 예. 뭐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둘 다 비슷한 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시구나. 그럼 두 분은 같이 일하다가 만나셨어요? 부부가 나란히 공무원 하는 것도 희한하네요. 그럼 두 분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타드시는 거네요? 예? 예. 뭐 나란녹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참 공무원들한테 유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유감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다시피 제가 사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나라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다 보니 제가 공무원들이랑 엮일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엮이다 보니 답답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도통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 공무원 철밥통이라 그러더니 잘릴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주 하나같이 다 똥배짱인 것 같아요. 대충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정해진 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하실 수도 있으셨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유도리를 필 수 없다 보니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하는 게 어디 유도리뿐인 줄 압니까? 그럼 일이라도 똑바로 잘하던지 나한텐 이거 준비해봐라 저거 마련해와라 아주 별별 짓은 다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검토하는 데만 한 달 보름이에요. 다들 할 일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게으름들을 피는 건지 아주 일하는 꼴 보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대체 왜들 그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럽니다. 다들 한가해 보이지만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그냥 사기업처럼 공무원을 넉넉히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야근까지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 더 한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건 그쪽 입장에서들 대는 핑계고요. 내가 보기엔 지금 받는 돈도 너무 많다 싶습니다.
그거 다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주는 건데 그거 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히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근데도 하는 태도들을 보면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은 쥐뿔 모르면서 뭐 그렇게 따지고 바라는 것만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좀 봐달라 사정이라도 하길 바라는 건지, 나란 일 한다고 지들이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아는 건지. 아니, 내가 보기엔 그놈들 다 세금 축내는 도둑놈들입니다. 일하긴 싫어가지고 설렁설렁 핑계대면서 사람 가지고 놀긴 하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뭐 그런 겁니까? 두 분이 공무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그런 놈들 어디 한둘 본 줄 압니까? 난 솔직히 공무원들 왜 그리 많이 뽑는지 모르겠어요. 뽑아봐야 제대로 일하는 놈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 솔직히 공무원들 일하는 거 다 쉬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공무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정년 보장해주고 나중에 은퇴하면 또 연금까지 받아가죠. 이거 아무래도 나라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제 앞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두 분도 뒤에서 어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난 솔직히요, 두 분이 내가 낸 세금으로 자식 키우셨다고 생각하니 참 부럽다 싶네요. 아니, 우리같이 열심히 사업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왜 남의 세금은 그리도 걷어가는지. 나는 세상에서 세금이 제일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돈은 내가 벌었는데 나라에서 왜 몫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 보면 완전히 깡패들 삥 뜯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보, 지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요. 아니,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했나? 나는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인정해줄 생각은 안 하고 수익 좀 난다고 세금이나 더 받아가면 이게 맞는 겁니까? 내가 100억을 벌면 50억을 가져가는 것들이 도둑놈 아니고 뭐예요? 이쯤 되면 탈세는 불법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100억 벌어서 절반을 뺏기고 싶겠어요? 일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세청 욕하는 거예요. 그놈들 아주 우리 주머니 털어먹으려고 작정한 놈들이라고요. 그래도 세금은 내셔야죠. 정당하게 세금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뭐요? 그거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럼 적당히들 가져가야지. 다 뜯어가는 게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아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그러더니 지들이 우리 돈 버는데 뭐 도와준 게 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냔 말이요?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진정 좀 하시죠. 진정은 무슨 진정?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해놓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난 솔직히 내 사돈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 내가 번 덕에 먹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공무원인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예비시부의 언행에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시종일관 웃으며 응대하시던 저희 아버지도 흥분하신 예비씨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으신지 입을 닫아버리셨고, 시아버지를 말리던 어머님께서도 두 손 두 발 드신 듯 얼굴을 붉히실 뿐이었습니다. 결국 화기애애할 줄 알았던 상견례 자리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실수로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자리는 급히 파하게 됐어요.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끝까지 미안해하셨죠.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결국 해야 할 얘기도 못 나누게 됐네요. 제가 잘 얘기해서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만들 테니까 다음에 뵙죠.
예, 아무래도 오늘은 더 긴 얘기는 못 나눌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바크사돈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다음엔 부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전부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아니,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다들 왜 이리 난리야? 이보세요들, 그 정도로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귀한 시간에서 만나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아들 혼사 맞고 싶어서 작정했어? 어머님과 남자친구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뻔뻔하게 나오셨어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무척이나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죠. 결국 더 이상 같이 있는 게 어렵겠다 싶어 서둘러 상견례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차를 빼주신 발렛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청장님.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안 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했는데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제 세금 문제 도와주셨던 게 정말 감사해서요. 인사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조언 드렸을 뿐인걸요. 그래도요. 그게 도와주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뭐 압니까? 뭐 세금이라 그러면 그냥 겁이 나서 걱정일 뿐인데. 무려 국세청장님이 이 조언을 해주셨으니 큰 도움 됐죠. 살면서 국세청장님 덕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야말로 도움됐다니 다행입니다. 이거 정말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이거 괜히 공모에 계신 분께 함부로 선물을 할 수도 없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죄송하네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발렛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가려는데 예비 시부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국세청장님이요? 사돈이 국세청장님이셨습니까? 예, 제가 국세청장입니다. 저희 처는 교육감이고요. 미리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너무 흥분해서 저희들 욕을 하시니 제대로 소개를 하진 못했네요. 이게 어쨌든 나란 녹 받는 저희가 심기를 거스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자면요. 아무리 사업하고 대단한 일 하신다고 해도 세금은 올바르게 내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처럼 탈세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진심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국세청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예비 시부는 생각지도 못한 저희 아버지의 정체에 깜짝 놀라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듯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을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생각하셨었는데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하니 놀라셨나 봅니다. 거기다 조금 전까지 저희 부모님을 개무시하면서 국세청장인 저희 아버지 앞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깝다고 탈세는 정당한 행위라고까지 하셨으니 그 말을 뱉은 게 후회스러우시겠죠. 잘못하면 저희 아버지가 회사 세무조사를 할까 겁을 집어먹으셨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자기 아버지가 창피한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근심은 깊어져만 가셨습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에 결혼까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사돈될 사람이 그런 분이시라니 그만큼 충격과 실망이 크셨던 거죠. 결국 부모님께서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셨고 그런 저희 집안의 태도에 남자친구 집안도 발칵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 실망이 크셨던 건지 이 일로 두 분이 크게 싸우시며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 글쎄, 지금은 생각이 많으신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시네. 내가 오빠 얘기 꺼내면서 설득해보려고 하는데도 집안이 엉망인 것 같다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그래도 다행히 오빠는 아직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으신데 아버님께서 하필이면 세금 이야기까지 하시는 바람에 아빠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나 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차관급 공무원이신데다가 아빠가 국세청장이신데 사돈 될 사람이 탈세의 연료라도 됐으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거든. 정말 아버님 괜찮으신 건 맞아? 내가 알기론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우리 아버진 돈 계산이 약해서 세금 문제 직접 관여하지도 않으셔. 월급 주는 세무사가 따로 있는데 뭐하러 그러시겠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공무원들한테 당한 게 많아서 그러셨나 봐. 아무튼 아버지 일은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제발 장인 장모님 설득 좀 해줘. 엄마도 아버지한테 화가 많이 나셔서 지금 집이 발칵 뒤집혔거든. 이러다 우리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이혼하시게 생겼어.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나신 건 처음 봐. 집안의 실세가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이셨는지 어머님이 그 일로 크게 화가 나셔서 두 분이 정말 이혼 위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남자친구의 외가덕으로 사업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어머님이 부잣집 따님이셨고 아버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귀한 딸이 어렵게 사는 걸 두고 보다 못한 어머님 친정에서 아버님을 도와주셨답니다. 아버님은 그게 전부 자신 덕인 듯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처가 잘 만난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셨던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처지가 뒤바뀌신 덕분인지 언젠가부터 아버님이 거만해지셨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반기지 않으셨지만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는 거라며 이해하라 하시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던 거죠. 그래도 사업이 잘 풀린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자식 키우며 잘 사셨는데 아버님이 달라지시니 어머님도 불만이 있으셨던 거죠. 예전엔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셨는데 언젠가부터는 가족보다 사업에 더 신경 쓰시고 가족들과의 시간보다는 사업 파트너들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은 다 이해하고 참으며 살아오셨는데 하필 아버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하셨으니 어머님 인내도 끝이 나신 겁니다. 수십 년간 참으셨던 어머님이 폭발하시며 이혼 얘기까지 꺼내시자 아버님도 이제서야 정신이 드신 듯 하셨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후회를 하시는지 아버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그날은 귀신에 씌인 건지 제가 망언을 했습니다. 제가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 이 공무원 분들께 억하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들 나라 위에 힘쓰시는 분들인 줄 모르고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모범 납세자로 잘 살겠습니다. 환갑 다 되신 시아버지께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시니 저희 부모님 마음도 풀어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도 반성을 하신다니 좋게 보셨는지 정말 결혼도 엎으려고까지 하셨던 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며 아버님을 용서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파혼할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두 분의 이혼 위기까지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그러자 아버님은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려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아들 앞길 막는 아버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동안 일구신 것을 전부 아들에게 넘기고 조용히 은퇴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반성을 많이 했다. 그저 돈 잘 버는 게 최고인 줄만 알고 내가 교만했어.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돈만 벌었지 제대로 살질 못했다 싶어. 그래서 이젠 다 내려놓고 사람답게 살아보련다. 바쁘다고 가족들 등지고 일만 했던 생활 청산하고 이젠 네 엄마 바라는 대로 살련다. 가족들과의 약속도 뒤로 한 채 사업밖에 모르셨던 분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고 어머님과 조용히 노후를 보내겠다고 다짐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어머님도 화가 누그러지신 듯 했죠. 그리고 그런 아버님은 저한테까지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비셨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천성이 나쁜 놈은 아닌데 이 없던 놈이 돈이 생기니 기고만장해졌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 사돈을 못 알아뵙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는 니들 일 관여 않고 조용히 지내마.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대로 다시는 분란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반구 안 하시고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셨죠.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설마 은퇴하시겠다는 말은 빈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남편은 더 바빠졌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던 남편은 시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남편은 회사 규모를 줄이더라도 가정적인 남편이 되겠다며 저와의 약속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런 남편을 도와 좋은 아내가 돼야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빌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